설명을 듣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항상 올 때 조금 광주 쪽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광주 양림동 일대에 선교 순례지가 있죠. 네. 그 호남 신학대인가요? 네. 네. 거기 총장하시던 분이 지금 저희 학교 지금 총장을 하고 있어요. 광주 동성교회에서 공직하시다가 이쪽에 이제 거기 퇴임하시고 현재 올해부터 저희 전주대학교 총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광주 전남 저기 대전 쪽부터 해서 이 제주도까지는 미국의 남장로교가 이쪽에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는 여기 저희 학교에는 박물관이 2개가 있어요. 위에 박물관 하나, 밑에 박물관 하나. 이곳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 저는 여기 학예연구실장이라고 하는데요. 박물관 하면 큐레이터가 있죠. 미술관에 가도 박물관에 가도 큐레이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전라북도 또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지금 오늘 바깥에 교육을 나갔어요. 교육을 나가다 보니까 저한테 부랴부랴 연락이 왔는데 어른들 대상인 줄 알았더니 또 학생들까지 있어서 이렇게 직원 선생님이 해서 되는데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그렇게 받았다고 오라고 해야 설명해 드릴게 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남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큰 설명은 안 하고요. 여기 바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1885년 우리가 이제 여기 언더우드하고 이 선교사 2명이 와요. 근데 그 2명이 와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미국에 안식년이라고 우리가 첫 번째 단력이 시작되는 날을 첫 번째 주일을 시작을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일이요. 달력 딱 보면은 일? 첫 번째 시작하는 날. 일요일? 오, 여러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주 전에는 주님이 오기 전에 첫 번째 날은 월요일입니다. 네. 주 후는 첫 번째 기념하라가 먼저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부터. 그래서 기념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년이 되는 날이 이제 보통 6일째, 7년째 딱 되는 해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을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보고대회 한국의 실정이 이렇다 얘기를 딱 하니까 버지니아주에 있는 선교사 7명이 우리 한국에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가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이요. 돈 많이 지원해 주는 나라는 미국 맞습니다. 선교사 파송 1위는 우리 한국입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우리가 지금 9위예요.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것도 우리는 수출, 수입 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9위예요. 예, 미국에 지금 아시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애들 수준에 맞춰줄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석유라든가 모든 물가가 막 폭등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출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리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님 이게 뭐 다 돈을 알아서 대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바깥에 돌아가는 형편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막 금리를 막 올린다 그러면 막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서 하는 규모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도 3배, 4배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규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GNP 막 여러 가지 따질 때 3만 달러, 4만 달러
가장 먼저 우리 한국이 돌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이때마다 그 IMF나 금융 관계되는 어려운 점이 와요. 근데 그 어려운 점을 딛고 이 앞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 7분이 거기서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돈이 없다 그래요. 근데 어떤 독지가가 $10,000, 그때 당시에 $10,000를 지원을 해줘서 이 7분이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딱 앞에 보시면은 이 7분들이 안에 가면 사진들이 또 있어요. 이 저쪽 가에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선교사들이 쭉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쪽 가에 이렇게 보시면 부부간, 그 다음에 이게 또 두 번째 보면은 또 부부간, 그 다음에 여성분 혼자 계시죠? 한 명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부부간. 여기에는 전 흰 선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성경책을 펴고 막 글씨를 쓰시는 분 있죠? 그분이 이곳 전주에서 성경책 번역을 마지막으로 완역 다 끝내는 작업을 전주에서 끝냅니다. 근데 한국에 6개의 기독교 단체에서 선교를 하기로 하고 들어와요. 그게 1893년입니다. 그로부터 선교 보고대회를 91년도에 돌아가서 막 오고 다니까 선교 파송 결정을 해가지고 93년부터 최초의 남장로교가 들어온 곳이 바로 이곳 전주입니다. 전주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선교 각 지부들을 세워요. 군산, 광주, 목포, 마지막에 순천이 해가지고 이 5개의 선교부가 결성이 돼요. 뭐 강주에 가도 여러분들 이 3개가 다 있어야 거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올 때 뭐냐,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다가 뭘 세우느냐, 바로 교육시설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야죠. 이 3개가 딱 있어야 이게 삼위일체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래서 이 3개가 완벽하게 그 지역을 거점 지역. 그래서 가서 보면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스테이션은 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거점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테이션을 삼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 조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통역원이에요. 통역원들이 같이 해서 여기 와서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지나서 보통 5, 6년 지나서 이제 학교와 병원, 아픈 자를 가장 낮은 자세에서 거의가 당시에는 교회가 들어왔던 지역들이 시장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고기나 뭐 여러 가지 파는 노점상들이 많은 지역을 그 지역을 선택을 해요. 땅값도 싸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광주도 아마 양림동 일대가 그 일대였을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서울은 마포 쪽이 푸죽간, 고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마포에 가면 뭐 먹는 것도 그런 쪽에 뭐 탕종류에서 이제 뼈 해장국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포 딱 들어오면 마포나루 딱 올라가면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절두산 성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목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못 들어오게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를 정치를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고종이 자기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곳곳에다 무엇을 세우냐면은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의침범 비전적 화조 화매국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의 문화 문물을 받아들이는 외국노라는 칭호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범을 삼고 그 옆에가 보면 여러 가지 성교명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에 다 붙이게 됩니다. 전주에 들어오는 입구, 성문 바로 밖에 서문 밖.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는 세국정책이라고 우리가 들었던 그것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안에는 못 들어가요. 성 안에는. 성 밖에다가 사는 거예요. 서울도 서대문 밖에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포 일대, 그 일대 가서 이화여대, 뭐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이게 다 서문 밖이에요. 서대문 이 일대가 우리가 분거를 조성을 하면서도 세자가 책봉이 되면 어디에 안치하는지 아세요? 한양. 이 한양 도성 쪽에
동서남북 어디다 안치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처하는 곳. 왕이 될 사람 앞으로. 동쪽입니다. 동궁. 네, 떠오르는 태양. 만약에 왕비가 폐위가 되죠. 어디로 가냐? 폐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궁으로 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나간다? 북. 북문으로 가죠. 북망산천 간다는 말이. 그래서 북쪽으로 나갑니다. 왕이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쪽으로 나갑니다. 예. 남쪽은 길한 길이고 전투가 앞으로 뭐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보면 남문을 통해서 출정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남문은 역사적으로 길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교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문이 세 개가 있어요. 가운데는 자기만 다니는 신길, 귀신길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다녀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대개 서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이 나오는. 유교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산문의 형태를 가져서 오른쪽을 낮은 자세로 들어가고 또 낮은 자세로 낮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고. 그게 절묘하게 우리는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요. 옛날에는 불교는 국가를 지켰다고 하지만은 이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국가를 지키고 국가의 독립을 가장 열정적으로 뛰었던 우리가 그분들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불교는 2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민족대표 33일을 구성해서 국가를 구하고 그 국가에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국가가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민주화, 서양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서양의 프랑스 병인양요라고 아마 들어봤는지 몰라요. 아까 흥선대원군 그 시기에 한포, 막 우리나라를 포로 우리나라를 위협을 해요. 근데 딱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귀장강 문서랑 막 다 가져가요. 그런데 시골을 다 순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시골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글 읽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기록으로 남겨요. 이 나라는 차후에 정말 100년 안에 세계를 이끌어갈 선도국이 될 것이다. 라도 그 예상이 딱 맞았어요. 그 예상이 아무리 없어도 동네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글을 통해서 세계 어떻게 보면 가장 문명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학구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대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하죠. 아마 여기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공부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아무리 뭐라 해도 무조건 여러분들 학교 가지 말고 쉬어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이 7분이 얼마나 잘했는지 전라남북도가 우리 한국 전체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더더군다나 여기 전주, 익산, 군산 이 일대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약 17%, 18%, 천주교가 14%까지 떨어진다. 천주교 쪽은 좀 올라갔고요. 기독교인은 그 정도가 평균치인데 20% 미만입니다. 22, 3%까지 떨어져요. 여기는 27, 8%, 30% 가까이 돼요. 얼마나 저분들이 열성적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세는 이 사람들이 신상이 변해요. 예, 자기 신분제도가 있었던 신분제도에서 신분이 변하고 공부를 하니까 달라지거든. 바로 그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바로 왔어요. 지금 평등으로 가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나라? 미국의 남북전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거기는 흑백 갈등이라고 그래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이 해방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가 변화가 됐다? 우리는 대개 여성들이 안채에 갇히는 문화, 사랑방까지도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미음자 구조나 디귿자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여성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겨우야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 가채를 쓰고 그 다음에 다문 날이라든가 먼 날 할 때 널뛰기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조금씩 구경하는 거. 여성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실 때 뭐 그런 것들도 4가지로 좀 정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가장 살기 좋은 이 시대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흘렸던
여러분들 광주에서 헌신적으로 시민장을 첫 번째 열었던 쇼핑 여사 굉장히 공부할 만하죠. 한일장신대 한일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는 우리가 겪고자 하는 담요, 모포, 뭐 반토막도 안 되는 그거에다가 뭐 그 옆에는 그 씨앗인가 뭐 그것 정도밖에 안 남기고 온전히 원래 그분은 독일 분인데 그분이 광주에 그만큼 헌신을 많이 했죠. 그렇듯이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이런 활동들을 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일곱 사람들이 오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개척에서도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촛불 7개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가장 지상 최대의 과제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들.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런 정신들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곳곳의 유적의 현장들일 겁니다. 혹시 목사님 다음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는 거야. 저기 가다가 이제 오른쪽에 예수병원이 있고요. 기전예학교, 신흥학교. 그래서 병원 그 앞에 서목교회 이 세 가지가 다 도로 갖춰져 있어. 한옥마을은 한옥마을 자체는 바로 밖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들의 헌신적인 역할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분들이 드렸던 땀방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미술 그림이라는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어쨌든 기독교 정신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1952년도에 이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초창기에는 장로님이었다가 저희 학교를 경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미랄이에요. 그분들이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 학교를 나와서 목회의 길을 들어섰고 52년도에 최초의 고아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진짜 뭐 굉장한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는 장로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곳곳에 돌아다니면 장로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지역이 강원도 쪽 가면 감리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감리교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어쩌다가 이제 장로교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장로교가 돌아서 장로교 교회들이 많다. 뭐 서로 뭐 통합의 합동 뭐 서로 뭐 나눠지고 그런 있어도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에 들어가실 때 딱 보시면서 좌측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학생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1절. 좌측 옆에는 주 스승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절 20.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첫 마음 내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던 성경책을 영접했던 그 첫 마음은 정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은 성경책 하나를 읽고 오는 마음으로 한번 안에 역사가 결국 한 10줄 정도씩밖에 안 써 있어요. 간략하게 써 있고 초창기 이분 들어왔던 동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양림동에 이쪽 전주에 들어가신 묘역이 여기 가면 전주 예수병원 앞에 묘역이 있고 광주 양림도 거기에 묘역이 있는데 일부는 가묘를 해서 새로 공원화를 거기가 한 250억, 300억 가까이 돈을 내서 굉장히 잘 해놨고요. 전주도 지금 성형외과 사업으로 그 앞에 전시관이 오늘 1시에 오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성지사업단에서 하고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기념관을 지었어요. 근데 속에 들어가는 유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을 현재는 우리가 호남 기독교 박물관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않겠냐라고 해서 90년대 또 제가 여기 30년 근무하면서 유물들을 모았고 모은 것이 한 3,500점 정도 되는데 그 유물들을 일부만 보여주고 계속 이걸로 국가 지원도 받아서 19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기독교인들이 해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전도 했고 국가 지원을 받아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역의 역사와 여러분들이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이 지역에 같이 뭐 광주 지역이면 광주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자기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첫 번째는 가장 시작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은 처음 가졌던 부모님하고 손잡고 갔던 그런 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그 마음으로 한번 안내를 보시고, 전실 옆에 또 하나 있으니까 그분도 열어줄 테니까요. 학교 세워진 학교, 뭐 교회는 기업자 교회 뭐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을 써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금산교회라든가 몇 개 교회, 그 다음에 피 흘렸던 이분들이 6.25와 일제 치하에 피 흘렸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광주 쪽, 전남 쪽, 증거 이쪽 기록이랑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오실 때도 훨씬 더 내가 마음이 더 충만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에 한번 보시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에는 설명을 거의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 일부분들의 활동은 굉장히 지대했기 때문에 전팀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이 둘이 부부인데요. 이분이 여기 학교가 기전 학교라고 있습니다. 남자 학교는 신흥학교이고요. 여자 학교는 기전입니다. 광주는 소피아하고 저기가 있죠. 남자 학교하고 춘천은 내산하고 저기가 있고요. 근데 요 분이 바로 기념학교의 온전전입니다. 그래서 기전학교가 전팀을 기념한다는 뜻이 있어요. 일대교장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분. 첫 번째 레이놀즈 회장. 이분이 이 7명에서 조직을 해서 회장을 맡습니다. 회장, 건너편은 서기, 가운데는 중심은 누가 잡아야 하냐. 실제로 이 두 분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62년생인가 될 겁니다. 네, 62년생 유니 데이비스도 혼자. 이분이 회계 담당입니다. 회계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저분이 성경 번역을 완역하신 분이에요. 레이놀즈 선교사. 이분은 늦게까지. 근데 먼저 돌아가시는 분은 미니 데이비스는 예수병원 묘역에 무덤이 그대로 있고요. 요 점킨 선교사도 무덤. 요 분이 자녀 셋을 있습니다. 점킨 선교사는. 그래서 그 묘역에가 가보면은 점킨 선교사 무덤 있고 그 앞에 애기들 하나, 둘, 세 명.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수인성 질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우리가 뭐 잡기부스라든가 막 선교사로 뭐 아프리카 파송되면 많이 저기 하죠. 근데 자녀 셋을 죽습니다. 근데 이분의 저기는 자녀 8을 낳았대요. 당시에는 선교사를 젊은 남자는 잘 파송을 안 했어요. 왜? 사고를 많이 친답니다, 실제로. 나이가 젊은, 그래서 결혼시켜서 되게 많이 보내고, 여성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너는 어디까지 나가봤니? 너희 집에서 가장 멀리? 부모님 안 따라서. 네가 나갈 수 있는데. 학교까지지. 너희 집에서. 학교까지 너의 영역 바운다리야.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딱 오니까, 자기 울 안에 딱 갇힌 거야. 왜? 밖에 다른 사람들이 저 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 파랑입니다. 이게 못 나와요. 마침 나왔다가 대문 밖에서 이렇게 한 번 보고 다음날 또 보고 한 일주일 정도 보잖아요. 그럼 친근감이 든답니다.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마침 대문까지 나가면 그 외국인인가 봐. 이렇게 한대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했냐? 침 뱉고 돌 던지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외국의 문화가 나 이후에 다른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나라를 미리 공부하고 가요.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언젠가 내가 딱 지나가니까 딱 노란머리만 있으면 나도 노란머리인가 하고 착각을 해요. 내가 내 거울을 딱 보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 왜? 나의 모습은 상대방한테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라는 말이 혼성어라고 해요. 저런 얼빠진 놈.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멍 때릴 때 이분처럼 얼빠진 놈이라고 그러죠. 굴은 뭐예요? 가장 구멍이 많은 데가 얼굴이에요. 이게 하나의 언어 같아도 얼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구멍이 가장 많은 데가 이 때문에 얼굴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동그라미 그리려다 그 얼굴을 부른 작사를 직접 하신 선생님이 여기 왔었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동그라미 그리려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노래가 완전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우리 전 총장하고 동창이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사인 하나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 다 해드리고 한옥마을 같이 가서 한옥마을도 설명해드리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또 총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복음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됐을 줄 몰랐다. 근데 이게 딱 30분 만에 교장 선생님이 8시 반에 조회를 하더래요. 그냥 조회를 다 할만하다 보니까 듣기 싫더래. 그리고 옆에 있는 음악 선생님, 당신이 작곡해라, 내가 작사할 테니까 30분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아서 다듬고 천재적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아직 정말로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야 돼.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다? 부모님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본데 없는 놈 소리는 안 듣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얘들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과의 연결고리를 잡는 목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요분이 자녀 셋을 잃고 자녀가 먼저 죽어요. 이게 부인이 가자고 그래요. 이거 못 살겠다. 자녀를 잃으면 얼마나 가슴속에 붙잖아요. 마음속에. 가자 했는데 그래도 안 가요. 그러더니 본인도 몇 년도? 8년도? 1908년도. 그러면 이분이 와서 93년이니까 한 19년 우리나라에 선교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소천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 남은 자녀가 8명이 있다고 하면 몇을 데리고 가겠어요? 5 남았죠? 근데 4명만 데리고 갑니다. 4명 데리고 왔어요. 수수께끼예요. 미국에 갔더니 5명이 됐어요. 유복자 속에 하나를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도 이분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 한국의 서문교회 종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희생적이겠어요. 진짜 상징적인 거예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아직도 아프리카나 우리보다도 못 사는 나라처럼 살았을 것이다. 이분들이 와서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가장 유능한 왕이라고 하면 세종, 영조, 정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쉽게 한글을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 한글이 안 퍼졌겠어요? 여러분도 그 얘기는 안 들었죠? 누가 맡겠어요? 양반. 권력을 가진 권문 세도들이, 그 양반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나는 현재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재벌들이, 중산층이 재벌을 치고 올라오는 걸 반대를 해요. 오히려 요즘은 서민으로 살아가기 너무 좋지 않은가. 애들한테 노력하고 보면은 중산층과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오히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라고 가끔 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진 자의 것이 법인 거예요. 훔치지 말라고 나눠주고, 전남 쪽에 곡성이나 구례 이쪽으로 가면 그 출신의 부자들이 사방 어디까지?
보통 10리까지를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럼 기독교 정신하고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에 탐하지 마라. 자기 할 일을 민들에 꿋꿋하게 하고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정치라는 것은 제가 보면 현재 정치를 우리 잘못 한두 리더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학생들 앞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찌됐든 이분의 헌신 굉장히 중요했고요. 요분의 근육이 요분 무덤은 여기 전주에 그대로 있습니다. 교역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뭐 광주 쪽에서 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광주는 너무 잘해놔서 양문궁 일대가 완전 성역화돼서, 이 전주는 더 오래됐어도 이제 시작을 합시다, 바꾸지 맙시다, 웬만한 것들을 살립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독교의 성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100주년이 되는 2009년도에 우리가 그런 막 그 활동들이 다시 벌어졌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거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그대로 성경구역 한다고 하고요. 당시에 성경 번역하는 모습이라는 것들 7명이 모여서, 이런 사진이랑은 우리가 소개가 원판이 다 있습니다. 자, 안에 쭉 요건 뭐 사진 보시고, 요 기억자교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캐나다,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미국 북감리회, 미국 남감리회, 국주장교, 성교부, 성교부를 대해서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공부가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 성교부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성교 활동을 했었다라고 연구를 볼 때 교회 부분을 지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위쪽 보면은 이제 미국 북감리회, 이쪽 보면은 감리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쪽 지역에는 남장로 성교부가 도맡아서 일을 했었다라고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지도를 한 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동방 선교의 시작에 대해서 7일의 선거할 때, 지금 수능이 하듯이 7일의 선거할 때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거 사모님이 찍고 다니시는데. 작년 교회 선생님. 혹시 금산교회는 가보셨나요? 여기? 우리 아마 그 송양원 목사님이 계신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모악산 앞쪽에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있는 테이트 선교사라고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기억자 교회를 우리가 300대 1로 축소를 해서 재해를 해온 겁니다. 재해를 했는데 남자, 여자 따로따로죠.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 같이 못 앉았어요. 지금도 시골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좌측에는 남자들이 앉아있는데 우측에는 다 4배 이렇게 보면 여성분들만 앉아있어요. 줄이 4줄이 가면 3줄은 여성분, 남성들이 적으니까 우측 정도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한 기억자교회가 바로 유교적인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생긴 곳에 70년대 때 교회가 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연회장 갔다 왔냐? 그랬어요. 네.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안 돼. 옆에 있어도 안 돼. 예배당이요. 왜 예배당이 오죠? 이렇게 혼난 적도 있는데, 바로 이 교회에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경상도 쪽에서 오신 머슴이었어요. 그 집에 머슴이었는데 조덕삼이라는 분은 거기에 대지주 그 책에서 말하는 토고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땀도 많이 나는 지주였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를 교화가 해서 여기다 교회를 지어주는데 목사님은 초빙을 예약했어요. 누구를 했냐? 그래서 그분 조덕삼이라는 대지주를 당신이 가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나보다는 또 내 머슴이지만 이분이 굉장히 똘똘하셔서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육을 받고 다시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제가 섬깁니다. 근데 이분이 이자익 목사의 자녀 4대가 지나서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조덕삼 장로의 자녀가 여기에 우리가 그 조세영 치면은 대도 또 큰 뜯어 먹는 조세영이 있고 국회의원 조세영이 있어요. 국회의원까지. 그래서 그분이 손이 나중에 이자익 목사의 후손하고 2004년도인가에 만납니다. 감사하다고 이자익 목사의 자녀가 손인가 될 거예요. 조세영 국회의원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당신 할아버지가 없었다. 저희한테 이런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광주나 전주나 이 일대에 굉장히 똑똑하고 했던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보고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막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쪽은 우리가 또 보시면 3.1운동 때나 6.25 때문에 광주 전남 쪽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 안에는 저희가 이제 스위스에서 자작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런 거 보고 혹시 성경책을 하나 놨는데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종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전시실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최초의 병원을 사용한 예수병원을 설립한 한강남의 가장 좋았던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전을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전체를 다 하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의 일기도 쓰고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을 따라서 사실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전시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 해가지고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TV 봤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샤인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을 지출해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선샤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답니다. 기시요, 성명이요, 사명이요 이것들 바로 한국이 담당한 거잖아요. 2004년이랍니다. 근데 이 미스터 선샤인 다시 뒤돌려보고 정말 잘 만들어진 그 설명사들이 나옵니다. 미스터 선샤인 여러분 성교 역사를 보면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김태리가 그죠 여자? 그 이병헌한테 그러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바로 우리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 선교사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바뀌어주고 동방 햇불처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쪽에 간략하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수병원 앞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니 데이비스가 1902년 3년도에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사진을 갖다가 데이비스 무덤 앞에 저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고 꽃다발 하나 갖다 주고 이런 것들 우리 애들한테는 가끔 설명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당연히 클락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이렇게 있으면 부부간이 누구야 그냥 한 번씩 숙제를 내서 물어봐요. 그래서 야 누가 부부 같아? 그러면 이쪽 가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관찰력이 있으면 하얀 애들한테는 색동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 반대에 광주 쪽 시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주 우리는 남문시장으로 가면 시장권에서 그거를 증거를 하죠. 근데 당시에 사용했던 이런 유물들이라든가 일부는 그 후대에 들어가. 아까 목사님이 그쪽 설명을 해주시던데 요게 1923년도에 실제로 이 책의 원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데 이게 1892년도에 이걸 애양협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협정을 맺은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캐나다 쪽은 어디로 갔냐? 북쪽으로 갔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밑으로 왔습니다. 호주 어디로 갔냐? 남쪽으로 갔습니다. 호주 쪽이나 이쪽은 부산 쪽으로 동남쪽으로 갔어요. 왜? 추운 날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추운 데 가서 견디지만 따뜻한 사람은 추운 데 가서 복음 증거하면 못 온대요. 그래서 정말 이 협정이 정말 우리가 딱 한쪽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대로 묻어난 애양의 협정이다 라고 이게 1920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이까지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 해가지고 조선 통치 기독교라는 책인데 그 책의 원본을 따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본은 영원히 우리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워졌던 학교나 미국 남장로교는 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좀 진한 분홍색, 교회, 사진, 이런 것들이 진료는 잉글도 아까도 여의사, 잉글도 여의사는 케이트 선교사라고 늦게까지 이쪽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저분도 애를 낳는데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일기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분이 1897년 선발대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 기도 세계가 마틴 잉골드가 이게 지나서 또 1910년대 또 한 번 하고 그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이적이지 않게 저를 도우시고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세요. 이게 하옵소서라는 기억이 다 그래서 이 말을 언제부터 썼는가 했더니 1890년 그때 와가지고 처음에 그 기도 내용 그대로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 그 휴대 거를 저희가 처음에 발견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 들어 많은 기증도 받고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전통 공예작가라고 김희순이라는 분한테 저 15년도 지금 한 7, 8년 됐죠. 기증을 받았는데 다 손으로 술을 직접 놓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 한반도를 들어 올린 겁니다. 십자가를 먼저 놓고 위에 한글로 여기다가 주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가 아쉬운 게 울릉도고 독도가 빠졌다. 아 너무 아쉽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다가 아멘하고 말하고 점을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자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글쎄요 이분 돌아가려고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거리 박물관에 오면 그 학생들한테도 학예연구사가 되고 싶다,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거 미술 서평이나 이런 것도 별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보는 노력 거기에 다른 점이 있는지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찬성 반대 옳다 그르다 이렇게만 표현을 주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 서로 특징을 찾아내주고 가르쳐주는 거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대개 애들한테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죠.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집어넣으면은 애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애가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안 돼요. 애들한테는 네가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그 생각에 우리가 끌어다가 물가에다 데려다 주지만 물을 먹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먹고 말고 애들한테 최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부모님이 그래서 그게 영향을 주고 제대로 따라갑니다.
애들 직업 선택하고 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1번 부모님, 2번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얘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친구 없는 나중에 늘 나가면서 마지막 얘기. 그래서 이쪽 이렇게 쭉 보시면 성경 관계되는 필사 같은 체험으로 해서 해놨고요. 저 뒤에 보시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쪽에 이제 교육과 그래서 이쪽은 병원 쪽에 해놨는데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 성경책 이렇게 제가 큰 거 보신가요? 네. 여기서 봤죠? 예. 여기 와서 처음 개발해서 오픈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욕심을 냈던 성경책입니다. 전주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내 말은 천지는 뭐 저 뒤에는 거기에 구약 성경 2권이 있습니다. 요거 한 권에 얼마 가시는지 아세요? 한 권에 500만 원. 이거 한 권에 세 권 해가지고 1,100만 원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재현한 거기 때문에 그 종이에 했는데 이 종이는 몇 년 간다? 1000년 갑니다. 네. 다른 건 다 사가서 터지고 다 없어져도 1000년 간다는 전주 한지로 전통 방식으로 인쇄가 쫙쫙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이 기법은 뭘로 했냐? 저 뒤에 묶는 방식이라 이것은 되도록이면 조선 왕조실로 묶듯이 굉장히 중요하게 1000년 이상 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특수 제작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위에 설교를 단상에 딱 펴놓고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욕심들을 많이 냈었어요. 저쪽에 이제 성경이나 이런 데서 글자 자반과 자숫자는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어로 가장 생각보다도 숫자도 비슷하고 가장 맞습니다. 중국이 더 발전을 하고도 발전 못하는 이유는 걔네들은 한자 때문에 자판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과학적인 언어가 되는가 생각보다는 내가 봤을 때 만들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 공간이나 자숫자라든가 가장 중요한 성경책 아는 것으로 기장 쪽으로요, 저 한경도 쪽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전라도 와서 여기 전라도 쪽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작천교회가 그렇게 처음에 작천교회가 딱 우리 동네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에 거기 기장이거든요. 기장에 기장이면은 일제시대 때에 이제 한경도 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작천교회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기독교 장로님에서 저희 국내 옆에 기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지역에 기독교 들어온 역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아까 언더우드 얘기했던 거 그래서 파송 결정을 미국에서 7명 이렇게 해서 제물포 인천입니다. 와서 대항협정을 맺고 1893년부터 해서 이 지역의 큰 일들 어디 광주랑 생긴 거 스피아 여고 1908년 광주 한산병에서 1909년 이런 역사들을 쭉 해서 이쪽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순천 쪽이 제일 좀 늦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 목포로 내려가다가 나주에 있다가 나주가 철수하고 목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채플 수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현재 열린 채플이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세드백 처치하고 한 15일 정도 부흥교회들, 큰 교회들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교회가 그 지역의 거점 문화센터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박물관, 도서관, 식당, 모든 문화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애들이 어디 갔다?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세븐백 처치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 신도수가 한 4만 5천 명 이렇게 돼요.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전주 아홉교회입니다. 아홉교회는 신도수가 일단 현재 한 3만 명. 익산에 가면 신강교회는 고영교회에서 파생이 됐는데 거기가 한 15,000명 추산하는데 예배는 한 10,000명 정도 예배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학교 많이 후원해주고 있는 할인그룹이 이제 미션 그쪽인데 어쨌든 김홍국 기장이 닭 6마리인가로 해서 지금 재계서에 32인가 34년가일 겁니다. 1조가 넘어야 그 회사를 재벌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요. 이 사람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도와주고 계시는데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닭 뭐 한 10마리 가지고 신화를 창조하죠. 정주영 하면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다 알죠. 소 끌고 소 그 돈 훔쳐가지고 현대그룹을 일궈내요. 신화적인 인물인데 요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떤 때 유명해지냐?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를 소더비 경리에서 사게 됩니다. 돈도 없는 한국에 저런 사람이 나폴레옹이 평소에 썼던 진짜 진 모자를 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할인그룹이 닭 1위입니다. 닭 6가공 우리나라 1위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으로 확장이 되고. 근데 나폴레옹 모자를 가져왔길래 저희 학교에는 저 그림들은 성화작가가 있어요. 그 성화작가가 나폴레옹 모자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저랑. 근데 모자를 딱 보고 모자 이렇게 들면서 딱 스케치 다 해고 거기에다가 닭을 토종닭을 그려가지고 닭으로 세계 1위가 되라.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학교에 많이 또 기부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바깥으로 세계로 이제는 나라의 경계도 무너지고 모든 경계가 무너질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자유스럽게 왕래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하루빨리 남북통일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전주대학교의 이런 예배 보는 모습이었다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는 데가 바로 여성운동, 민족운동,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이렇게 해서 4개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봐도 제가 그래서 여성해방은 절대적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조선시대처럼 그대로 살았으면 여러분들도 가채를 쓰든지 앞에 그 히잡 쓰듯이 앞에 다 가리고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밖에 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상상을 못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촛불혁명과 이 모든 것을 민주화의 산실이 바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부분에 큰 부담감을 온몸으로 가면서 저항과